여러분, 평생 땀 흘려 모은 돈 혹시 은행 예금에 그대로 두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행이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어릴 때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예전이랑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금에 넣어두면 절대 잃지 않는다고 믿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내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물가는 오르는데 이자는 제자리, 그러면 결국 내 통장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여도 살 수 있는 건 점점 줄어듭니다. 쉽게 말해 같은 돈인데 예전만큼 장을 못 본다는 거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단순히 예금이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금만으로는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미 나라에서 준비해둔 혜택과 지원금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뉴스에서 기초연금 얘기는 들어봤는데 나랑 상관없는 줄 알고 넘어갔다. 동네 친구는 혜택을 받는다는데 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포기했다. 이런 일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돈을 지키는 새로운 방법, 내가 놓치고 있던 지원금, 그리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지혜까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준비한 만큼 달라집니다. 내가 몰라서 손해보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고 맡겨온 은행 예금, 정말 안전할까요? 많은 분들이 은행에 넣어두면 절대로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숫자는 줄지 않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여기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 예전에는 10,000원으로 장바구니에 이것저것 담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10,000원으로 달걀 한 판 사기도 벅차죠. 물가는 매년 오르는데 예금 이자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은행에 1,000,000원을 넣어두고 1년 동안 이자를 2%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자가 200,000원쯤 붙겠죠. 겉으로 보기엔 200,000원이나 벌었네 싶습니다. 그런데 그해 물가가 5%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통장 잔고는 늘었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오히려 줄어든 겁니다. 숫자는 그대로인데 돈의 힘은 약해진 거죠. 이게 바로 은행 예금의 무서운 진실입니다. 은행 직원분들도 사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왜냐면 겉으로 보기엔 예금은 안전해 보이거든요. 원금 보장이 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하려면 내 돈의 가치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금만 고집하면 그 가치는 해마다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내 통장의 숫자는 안 줄어드니 괜찮다 착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점점 빠듯해지고 허리가 졸라매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은행에 5천만 원을 넣어두셨습니다. 원금은 그대로니까 안전하다 생각하셨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 생활비가 예전보다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매달 병원비, 공과금, 식비가 올라가니 통장은 점점 빠르게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돈은 있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런 상황에 놓이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합니다. 예금이 안전하다는 건 절반의 진실입니다. 원금은 지켜지지만 내 삶은 지켜주지 못한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금만 바라보는 습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내 돈의 가치를 잃지 않도록 더 현명한 관리법을 찾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첫걸음이 바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지원금을 꼼꼼히 챙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나라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해둔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걸 다 챙겨서 받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몰라서 신청을 안 하거나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그냥 포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기초연금이에요.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매달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 가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보시면 나는 재산이 좀 있으니까 안 될 거야 하면서 아예 신청조차 안 하는 분들 계시죠. 막상 신청해 보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데도 말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건강보험 혜택입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의료비 부담이 큰데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검사나 진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 건강검진은 정기적으로 무료 또는 아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일부 암검진도 무료예요. 그런데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나중에 병이 커지고 나서야 발견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통이나 생활비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 버스 무료, 지하철 할인, 심지어 일부 지역은 택시 바우처나 문화생활 지원까지 있습니다. 심지어 전기가스 요금 감면, 통신비 할인 같은 생활 지원도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데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면서 안 챙기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요, 기초연금은 물론이고 전기료 할인도 몇 년 동안 안 받고 계셨습니다. 나는 해당 안 되라고 생각하고 아예 물어보지도 않으셨던 거죠. 그런데 자녀가 대신 알아봐 주니까 매달 30만 원 넘게 기초연금이 나오고 공과금도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동안 괜히 아끼느라 고생했네. 받을 수 있는 건 다 챙기는 게 나라에 세금 낸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시혜가 아니라 당연히 누리셔야 할 권리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 하나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 이제는 절대로 만들지 마시라. 지금이라도 주민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내게 해당되는 혜택이 뭔지 꼭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는 데는 몇 분이면 되지만 놓치면 평생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강원도에 사시는 박 어르신 70세이신데 평생 모은 돈을 은행 예금에만 넣어두셨습니다. 원금은 지켜지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숫자는 그대로였으니까요.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니 병원비며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면서 통장은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돈은 있는데 마음은 이렇게 불안할까? 하루하루 걱정하며 생활하시는 모습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반면 같은 마을의 이 어르신 사례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처음엔 박 어르신처럼 예금만 믿고 계셨지만 어느 날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아 기초연금, 의료비 지원, 교통할인 등을 신청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하는 게 번거롭다고 생각하셨지만 막상 해보니 매달 생활비가 확 줄고 병원비 부담도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게다가 금융 상담을 통해 예금 일부는 안전한 분산 상품으로 옮기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활용하도록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 매달 걱정하던 생활비가 안정되고 여유 시간엔 손주들과 여행도 다녀오셨죠. 박 어르신과 비교하면 같은 나이에도 삶의 질이 확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들께서 달라진 선택을 했다는 점입니다. 혜택을 챙기고 내 돈을 조금 더 똑똑하게 관리하자고 결심했기 때문에 가능한 변화였어요.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방법을 하나씩 확인하고 실행하면 박 어르신처럼 걱정만 있는 생활에서 벗어나 이 어르신처럼 여유롭고 안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막막하게 느껴지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혜택 확인부터 시작하세요. 집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복지로나 행복이음 사이트에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건강보험, 교통할인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전화 한 통, 주민센터 방문도 좋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알려주세요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생활비와 금융상품 점검입니다. 은행에만 예금으로 모아두셨다면 안전한 분산 상품이나 금리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예를 들어 적금과 예금, 일부 안전한 투자 상품을 조금씩 나눠두는 겁니다. 이때 체크리스트처럼 1. 예금 금리 확인 2. 분산 투자 여부 3. 수수료 세금 체크를 하나씩 점검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생활 속 작은 절약과 활용입니다. 교통비 할인카드, 전기가스 요금 감면, 의료비 지원 같은 건 신청만 하면 바로 절약됩니다. 손주 용돈이나 불필요한 소비도 한번 점검하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매달 수십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오늘 바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할게 하고 미루면 지금 놓치는 혜택과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분 투자해서 확인하고 신청하면 내 노후가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돈을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는 돈을 막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후에 특히 이런 작은 새는 결국 큰 손해로 돌아오거든요. 말 그대로 작은 새는 결국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예를 들어 손주 사랑을 표현한다고 매달 고가의 선물을 사다 보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금액이 쌓입니다. 물론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지나치면 정작 나 자신 생활비나 예비자금이 부족해집니다. 또 불필요한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충분히 보장되는 보험이 있는데 필요 없는 상품을 계속 유지하면 매달 지출이 쌓여 결국 내 통장을 줄이는 원인이 됩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권하는 대로 그냥 가입하는 습관,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충동 투자도 위험합니다. 뉴스나 주변 이야기만 듣고 혹시 몰라라는 생각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예금만 고집하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충동 투자를 하면 안정성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걸 완전히 절약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내 돈의 흐름을 점검하고 새는 부분을 막는 것입니다. 생활비, 보험, 투자, 선물 등 모든 지출을 한번 체크해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세요. 작은 구멍을 막는 습관이 쌓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절약과 관리를 병행하면 앞서 알려드린 혜택과 지원금도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은행 예금만 믿는 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그대로 있어도 물가 상승과 저금리 때문에 실제 내 돈의 힘은 줄어들고 있죠. 둘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복지 혜택과 지원금이 많습니다. 기초연금, 건강검진, 교통생활비 할인 등은 신청만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몰라서 못 받는 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셋째, 작은 소비 습관과 관리도 중요합니다. 손주 선물, 불필요한 보험, 충동 투자 등 새는 돈을 막는 습관이 쌓이면 노후 생활이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세 가지 행동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 혜택 확인 주민센터, 복지로, 행복이음 사이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 체크, 금융 점검 예금, 적금,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 분산하고 필요 없는 지출 줄이기, 생활비 절약 습관 전기가스, 교통 할인, 의료비 지원 등 바로 적용.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쌓이면 내 노후는 훨씬 안전하고 편안해집니다. 내가 조금만 움직이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오늘 이 영상으로 확인하셨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놓치면 사라지는 혜택, 지금 바로 확인하고 챙기셔야 합니다.
오늘 당장 전화 한 통, 몇 분의 확인으로 내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작은 실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